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사업체 현장 대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공사업체 썰을 좀 풀어드렸는데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 주셔가지고 제가 했던 주로 현장 대리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손이 좀 부족하고 하면 고돌이, 현장 용어는 고돌이라 그러고, 노가다 용어로는 약간 시다, 보조, 잡부 이 정도 일을 좀 했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체 현장 대리가 하는 일. 자, 이제 처음에 현장 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한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공사기사나 전기 공사기사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있으면 업체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없어도 취업은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지역에 전기공사 업체 현장 대리 자리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취업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소개받아서 갔는데 제 전에 있던 애가 현장 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게 된 거죠. 자리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노가 제일 있겠고요. 추노 아시죠? 일하다 도망가는 거. 근데 현장 대리 하다가 도망가진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중소기업 이런 데서 추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젊은 현장 대리가 이제 공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공석이 생긴 경우, 그럴 때 또 자리가 나기도 합니다. 월급은 한 200에서 400 정도 돼요. 경력에 따라 다르고, 처음 들어가면 요즘은 200이 최소 시급이잖아요. 월 200이 실수령에 하고 하면 좀 줄어들 텐데, 제가 일하는 노가다 공사업체에서는 그냥 200이면 200 줬어요, 월급을. 나머지 세금 이런 거 안 떼고 입금이 200입니다. 월급쟁이들은 입금되면 4대 보험이다 뭐 해가지고 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거 다 떼고 나서 주는 게 2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에서 400 사이 그 정도 됐었고, 경력에 따라 이제 월급은 다르죠. 월급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처음 들어간 분들이 한 20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5년 10년 단위 쭉쭉 한 10년 이상 15년 정도 되면 40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한 3, 4살 많은 형님들이 같이 일했는데, 그 형들 이제 회사가 달랐어요. 저는 이제 하청업체고 그 형은 본청업체였는데, 그분들이 한 3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월급 물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4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400 더 받으려면 사장이 그렇게 주진 않아요. 일단 퇴사해서 자기 거 차리고 아니면 입찰만 따서 이제 입찰 토스해서 하시는 그런 것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월급은 그 정도 되고, 근무 조건은 일단 주 5일이고 빨간 날 대부분 다 쉽니다. 대부분 다 쉰다 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웬만하면 그러잖아. 현장 대리만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가다도 보통 주 5일이기 때문에 8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출근은 저는 8시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 근무 많이 도와주러 간다 그랬잖아요. 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빨리 갔습니다. 7시까지는 갔었어요. 그렇고 이제 만약에 업체가 단가가 안 되잖아요. 이 단가 계약, 입찰 계약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놀진 않는데 기존에 잡아놨던 일들을 마무리 짓기도 하고, 단가 계약이 안 되게 되면 다른 데 일 많은 데서 이직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른 업체도 현장 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업체가 입찰 계약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입찰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입찰 계약 된 데가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 저 말고 다른 현장 대리, 놀고 있는 현장 대리들한테 혹시 우리 업체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오퍼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하고 컴퓨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 좀 만나고, 그 다음에 공사 건수 확인해가지고 공사 진행시키는 겁니다. 한전에 들락날락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종 단가업체였기 때문에 한전에 들락날락 거릴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가서 이제 우리 업체로, 우리가 하청이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본청에 있는 업무 중에 우리 쪽으로 배정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배정된 업무들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이건 우리 업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중만 했거든요. 지중 업무다 하면 이제 신청된 공사 업무 중에 지중 업무다 그러면 그것만 딱딱딱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골라서, 우리 관할 구역이 또 있어요. 관할 구역에 접수된 것들을 확인해서 사용 신청을 한 민원인 있잖아요.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집을 짓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디다 설치하실 거냐, 계량기는 어디다 하실 거냐, 접속은 어디다 하실 거냐, 제공해 주실 땅은 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공사 일정 이거 언제까지 해드려야 되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이 이제 건물이 아예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일정들 만나서 잡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한전 직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하는 일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지중만 하는데도. 지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공은 일이 더 많거든요. 이걸 다 만나고 확인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 그 직원 입장에서 조금 편하고, 그 다음 우리 업체 입장에서도 우리 공사 우리가 알아서 챙겨가서 우리가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우리도 빨리 돈 들어와서 좋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이제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으니까 자기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 좋다 보니까 이런 직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한전에서 바로 우리한테 작업 지시해서 이거 하세요 해서 바로 작업 투입되는 이런 방식이 맞는데, 이제 중간에 우리 같은 인간 직업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다 좋잖아요. 한전도 좋고 고객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업체도 좋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고객을 만나가지고 일정 잡고 공사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언제부터 여기 이제 건물이 올라가게 될지, 전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제 생기는데 도로가 확장되거나, 도로가 꼬불꼬불한 도로가 이제 쭉 펴지면서 옆에 있는 전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옆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요청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동네에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는 많이 안 썼는데 뭐 공단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막 늘고, 어떤 특정 시간대, 특정 그 월에, 특정 계절에 전기가 갑자기 막 사용량이 확 늘어나니까, 우리도 저 전기 많이 쓰면 차단기 툭 떨어지잖아요. 우리 선로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 차단기 있잖아요. 우리 집만한 차단기. 그런 게 이제 그 때문에 밤에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장이 아닌데 과부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전기를 추가로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전에서 판단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회선을 또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몸으로 하는 일 이런 거고, 컴퓨터로 할 일은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각종 공정 중에 사진 찍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공사 끝나고 사진 찍은 것들, 공사 전에 사진 찍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업로드하거나 작업 내용들을 실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설계를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경과가 조금 늘었다, 조금 줄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전선이 조금 더 썼다, 덜 썼다, 아니면 이런 공법을 뭐 이제 좀 인력 시공을 했다, 아니면 기계 시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바꿔서 조금 좀 수정해서 넣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설계 반영해서 공사 마무리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재가 있으면, 자재가 이제 아직 공사 기간 중에 자재를 신청했는데 안 오게 되면 또 공사 자재도 좀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모자라고 하면 또 어디서 빌려와야 되고. 참고로 저 한전 일종 단가업체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자재들을 한전에서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 자재를 가지고 시공만 하면 돼요. 뭐 벤치 이런 거 주는 거 아니고, 뭐 전선, 전봇대 이런 것도 업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한전에서 제공을 줘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짜잘짜잘하게 공사하다가 민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소장이 공사를 해야지 뭐 그 민원 처리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욕바지 같은 거요. 가서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상 있잖아요. 상, ABC 상. 이게 ABC 상을 딱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투입하기 전에 상을 체크해보니까 상이 다른 거예요. 상이 다른데 투입해버리니까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상간 달랑나서 고장이 나버리고 동네가 정전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맞추려고 했는데 상이 또 한 번에 안 맞는 거예요. 또 한 번만 딱 맞으면 되는데 몇 번 틀려가지고 그쪽 동네 전기가 약간 몇 번씩 꺼진 거예요. 보니까 저 공사 끝나고 가보니까 한전에서 그 민원 발생한 지역에 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갔죠. 그러니까 치킨집이야. 치킨집인데 치킨이 이게 예를 들어 15분 튀겨야 되잖아요. 그럼 15분을 쭉 계속 딱 튀겨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한 5분에서 딱 꺼지잖아요. 그럼 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새로 튀기거나. 새로 튀기면 맛이 없어요. 맛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원래 그 15분 딱 뭐 튀기게끔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전기를 몇 번 껐다 했잖아요. 몇 번 껐다. 그냥 3번 정도 닭이 이제 날아간 거예요. 3번 작업한 닭이. 그래가지고 거기 통닭 한 5마리 시켜가지고 사서 우리 업체 하나 주고 IC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현장 대리의 업무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이 부족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현장 대리 주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도 따라가가지고 같이 신호수도 해주고, 그다음에 고돌이라 그러죠. 시다바리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뭐 그런 것도 하긴 했었어요. 그다음 제가 좀 일이 익숙하게 된 게, 저압 주택용 인입 공사 같은 거는 우리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잘 안 해줘요. 왜냐면 그게 너무 사소한 공사거든. 그치 뭐 혼자 가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포크레인 하나 불러가지고, 미니 포크레인 하나 불러서 땅 파서 접속하면 땅에 묻고, 그 다음 접속 딱 해주고 전기 공급해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 때문에 그 인원 장비, 그 소장들 이런 사람들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큰 공사들이잖아요. 입찰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단가 금액이 큰 공사들.
그런 공사만 하러 가시고 이제 그런 건데 빨리 안 해주면 민원 들어온단 말이야. 왜냐면 본인들 집을 새로 지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물론 전기는 임시전기라고 쓰고 있어. 근데 임시전기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얇은 전선이라 빨리 하여튼 해주는. 그리고 그 마감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노출되어 있고 한데 그 정식 전기는 다 안 보이게 땅으로 묶거나 어떻게 안 보이는 데로 슉슉 가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혼자 하러 막 다녔어요. 혼자 하러 다니니까 약간 요령도 생기고 저압이지만 접속도 해보고 맨홀에서 물 빼고 뭐 수중 모다 돌리고 수중 모다 그냥 모다만 있으면 안 돼요. 발전기도 갖고 다녀야 돼요. 뭐 그렇게 하면서 찌끔찌끔 하고 다니니까 나중에 자꾸 시키더라고. 그래갖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 뭐 그 외에 면허를 안 들어가면 변압기 같은 데서 따오는 것도 뭐 배우고 눈으로 본 걸 배우고 이제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면서 이제 물어봐서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일하기 나름이죠 뭐. 그러면서 이제 자주 따라다니고 하니까 이제 요령도 생기고 우리 업체 그 현장 일하시는 분들도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현장 일이라는 게 그냥 막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았고 그래서 작업 좀 요청할 때 소장님한테 이제 뭐 이래저래 애로사항들을 뭐 안다고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도 좀 안다고 말씀드리고 뭐 작업 좀 요청하니까 좀 잘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업체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청이 있어요. 최상위 원청은 한전이겠죠. 한전에서 우리한테 계약을 된 업체한테 일을 시키면 우리 업체가 이제 하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청에서 일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된 업체 있잖아요.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전공장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고돌이라 그러는데 이제 작업 보조들 그런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리가 있고 현장 대리인 제가 있습니다. 사장, 소장 말씀드렸죠. 전공장은 소장님 친한 동생입니다. 옛날부터 같이 일했던. 그 다음 전공장 2명 있다고 했죠. 또 한 명은 사장님 친구예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고돌이 하시는 분, 작업 보조하시는 분들. 그분 사장 둘째 아들이었고 고돌이 중에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가 사장 둘째 아들 친구. 그 다음에 좀 40대 후반 아이신데 그분이 고돌인데 그분은 이제 건축 전공이었어요. 건축이나 그 토목. 다리 짚고 이런 아이씨였는데 뭐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경력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막내로 고돌이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현장에서는 소장 하나, 전공장 2, 그 다음에 고돌이 3, 갑이 6명이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는 사장님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 저 있고, 경리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인척 없이 그냥 들어온 거고 경리가 소장의 둘째 딸내미였어요. 그 전에 제 이전에 있던 애가 제 현장 대리 업무를 하던 애가 걔는 이제 소장의 첫째 딸의 그러니까 소장 사위예요. 첫째 사위. 이게 우리 업체에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소장이 그냥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사장도 사장이라고 소장한테 일을 막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이제 공사를 부탁을 해야 이 사람 말고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이 공사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월급 준다 해서 아씨 안 할 거다 나 딴 데 가버릴래 이래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잘 구슬려 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일 시킬 때 내가 뭐 현장 데려가서 이거 하세요. 큰 건설 업체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속이잖아요. 말 그대로 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장비는 뭐 있냐면 큰 그 크레인 트럭이 웅 이렇게 드는 트럭 그거 한 대 있고 그 더블캡 트럭 한 대 있고 각공 수공구 있고 뭐 디젤 발전기 조그마한 거 한 개 있고 그 유압 펌프 뭐 수중 모다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전에서 받아온 자재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식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경리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관공서가 이제 가까운 데는 무슨 뭐 동사무소 있고 그 시험 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시험 치는데 전기기사 시험 치는데 그 산업인력공단 있었고 그리고 한전이 있었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화장실 아무 때나 뭐 공터니까 그게 건물은 아니고 나대지에다가 그냥 자재 쌓아놓고 이런 데라서 사실 아무 데나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큰일은 저도 이제 그런 데 가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한전에 주로 이제 가서 일했으니까 한전에 화장실 이용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공사 업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공사 일하다가 겪은 경험들 이런 게 또 생각나시는 모양이에요. 또 일하고 있으신 분들은 또 뭐라도 한마디 또 해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